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생의 이로 상담하기 두 번째 시간 교육 유형 두 번째 균형화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형화평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바로 이 두 번째 해당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균형화평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름부터 역시 보셔야 되는데요. 이름에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균형, 두 번째 화합.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싶어하고 화합을 이루고 싶어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균형화평의 아주 중요한 일반적 특성이 바로 갈등 상황을 싫어하고 화합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 나와 누군가 사이의 갈등을 일단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누군가와 갈등 관계 형성하는 자체를 싫어하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죠. 그리고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 상황은 내가 직접 겪는 것 말고도 내 주변 사람들끼리의 갈등 상황을 겪는 것도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서로 잘 지내도 화합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분들은 자신의 욕구나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뭐 안 맞으면 내가 욕구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맞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불편해진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현 잘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했을 때, 아니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친구를 만나서도 우리 뭐 먹을래? 했을 때, 나 이거 먹고 싶어 라고 하기보다는 글쎄 그냥 너 좀 먹고 싶은 거 먹어. 난 괜찮아. 아무거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원인하는 것은 있지만 그 상대방에게 알아주길 원하는 것이고 굳이 내가 표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맞더라도 뭐 크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뭐 원하는 거 있으세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했을 때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했을 때 실은 괜찮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균형화평은 보통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그게 쌓이면 그만둔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화평이다. 진단해봤더니 이분이 균형화평이었네?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평소 대화할 때나 아니면 뭐 통화를 한다든가 만나서 상담한다든가 했을 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지? 라는 것을 직접 표현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나타나는 것들을 관찰해서 알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좀 피곤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수하신다면 훨씬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그래서 잘 배려하고 잘 참는 편입니다. 뭔가 막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상대방에 맞춰주고 배려하고 또 내가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참아주고 이런 편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소위 인기가 좀 많은 편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많고 찾는 사람들이 많고 왜냐하면 편하게 대해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균형화평 부모님이다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 입장에서도 크게 어렵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상담하거나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그것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만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흥분하거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바로 반응한다는 걸 바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A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왔다. 그렇다도 그렇게 즉각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역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지 감정적으로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먼저 알아서 해주거나 먼저 반응해주거나 미리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화평이다 상대방이 그랬을 때는 상대방이 반응하길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먼저 파악을 해서 먼저 다가가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 특성, 균형화평의 일반적 특성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갈등 상황을 싫어합니다. 내가 갈등을 겪는 것도 싫어하고 갈등 겪는 사람들 보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잘 지내길 원하고 그렇게 잘 지내도록 자기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죠. 또한 그런 갈등 상황을 싫어하다 보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 차가 발생하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과 상담을 할 때도 아마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그냥 다 수용하는 것처럼 듣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배려도 잘하고요. 잘 참아냅니다. 쉽게 흥분하거나 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만하게 무난한 스타일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균형화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다고 너무 편하게 대하시면 나중에 그 문제가 크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 특성을 정리를 하고요. 다음, 교육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육적 특성. 자녀와의 갈등조차도 이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막 부딪히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해주고, 그냥 원하는 거 해주고, 그냥 맞춰주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원만한 부분, 이런 배려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는 자녀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그리고 부모님을 다가갈 때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가게 해주는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화학형의 특성들 그냥 베풀고 챙겨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다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아이가 원한다고 다 해줘야 되나요? 때로는 교육은 불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온 부모님과 아직 어린 자녀가 의견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특히 교육은 뭔가를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아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엄한 모습도 보여야 되고요. 단호하고 명확한 태도도 필요한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는 자녀와의 일정 부분 충돌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요, 옳은 게 좋은 것이죠. 좋게만으로 교육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 부분들은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께서 교육하신 내용들이 가정에 갔을 때 적용되지 않는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집에 가서도 이렇게 하세요. 가르쳤을 때 그것이 집에서는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호흡을 맞춰서 같이 해주세요. 라는 분명한 요청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균형화평 교육적 특성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조차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부부 사이 갈등도 원치 않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그냥 밀어버리고 상대방의 뜻에 그냥 따라가는 태도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편한 게 좋은 거다, 그냥 관계에 깨지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거다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온전한 교육을 위해서 엄한 태도, 단호한 태도, 명확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르치신 것이 가정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되어서 교육 효과가 더 잘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네, 균형화평,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원만하고 배려하고 잘 보살펴주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보완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 부분을 제대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균형화평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원칙개혁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균형화평. 자, 내용 정리해드렸는데 기억하셔서 상담하실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한 번 들으셔서 좀 어려우시면 두 번, 세 번 들으셔서 기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균형화평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